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하루에 방송을 2번 올리기로 계획을 바꿨거든요. 이제 좀 진지하게, 너무 제가 일단 잔고부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잔고는 696만원이고요. 696만원에서 오늘은 플러스 3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깝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보유했던 티플릭스가 적중했기 때문에 좋았는데 아침에 계획했던 게 좀 잘못돼 가지고 벌었던 걸 많이 까먹었습니다. 한 15만원 가까이를 날려버린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한 거의 40, 50, 한 5, 60만원까지 벌 수 있었을 건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걸로 좀 만족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안 좋다 싶을 때 오늘은 좀 끊어주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좀 다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앞으로 방송을 시간이 허락된다면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보통 5시에 일어나는데요. 일어나서 이제 미증시 상황을 쭉 보고 그다음 간밤에 있었던 어떤 뉴스들 체크를 쭉 해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매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을 아침에 대충 머릿속으로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충 구상 끝나는 게 보통 한 7시쯤 되면 오늘 어떤 흐름에 대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 혼자서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나 방송을 하나 하는 거나 뭐 큰 시간 차이가 특별한 뭐 시간 낭비가 좀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다른 노력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했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한 7시쯤부터 방송을 하면 올리면 한 7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 전 어떤 시황에 대한 그러니까 야간에 있었던 미정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보는 관심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하나 올렸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나 올리고 그다음 장 끝나고 나서는 오전에 했던 방송에서 제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실제로 매매했던 부분하고 차이점,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익 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날이었었어요. 벌었던 걸 많이 까먹어버려가지고. 일단, 아침에 미정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감,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 하원에서 오늘 저녁에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하고 일반 무역을 중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유럽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어떤 석유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게 한 3%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 가지고 있는 석유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 수입 금지한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는 타격을 안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재를 하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일반 무역 중지하는 이 부분도 미국이 별로 안 답답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느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쪽의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로는 국제유가가 3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짜고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쟁을 장기화시키면서 그러니까 국제유가 올라가면 산유국들이 상당히 유리해지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 올라가면 석유가 국제유가 올라가는 만큼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약간의 의심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둘이서 대충 짜고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내일장에 우리가 투표 때문에 휴장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매매할 때 상당히 어려웠던 건 뭐냐면 내일 장이 열리는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를 예상하고 그 다음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데 내일 것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일 휴장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일까지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무슨 평화협정 해가지고 휴전해버리면 시장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걱정하는 게 뭐냐면 현재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하면서 원자재 관련주, 뭐 석유 관련주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휴전을 하게 돼버리면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이제 J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종목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보시면 석유 관련주들이 빠져버리죠. 미리 한 10% 정도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 만약에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3차 회담까지 했는데 성과는 없었지만 오늘 또 회담을 한다는 것 같고요. 지금 계속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회담이 되어버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도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예측을 해야 되니까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해외 증시는 오전 방송에 주로 하고 그 오후 방송 때는 거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여기서 오늘 더 빠지더라도 내일 올라가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올랐다가 돼 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틀 계속 빠지면 이제 위기 상황이 오니까 국내 증시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하루 빠지고 하루 올란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내일 쉬고 모레 장이 열렸을 때 상방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국내 증시가 안 빠지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게 해외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좀 강한데요. 코스닥 지수인데 5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개발하게 해갖고 엄청나게 들어올렸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까지 들어올렸어요. 들어올렸다가 물론 이제 마지막에 뒤로 밀린 것은 내일 휴장인데다가 미국 선물 지수가 너무 빠지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4% 정도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만 안 빠졌으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그 보합으로 들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선물 지수가 쭉 빠지니까 이게 뭐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투자 심리가 내일 쉰다는 그것 때문에 불안감을 해가지고 밑으로 밀려갖고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디로 갈지는 우리 예측할 필요가 지금 없다는 얘기죠. 내일 휴장이니까 일단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미국 증시 유럽 증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뉴스를 잘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쉬고 모레 장의 어떤 예측은 아침에 한 7시 반쯤에 올리는 영상에서 다시 예측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해봐야 내일 모레 되면 다 지나가 버리니까 바뀌어 버리니까요. 예측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방송할 때 그 관심 테마가 원자재 관련주하고 원전 관련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원자재 관련주를 잡은 이유는 니켈 가격이 폭등해 버리기 때문에요. 이게 다른 것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와, 지금 금값도 또 폭등하고 있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니켈이 67%나 상승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니켈이 워낙 많이 뜨다 보니까 니켈 관련주들이 오늘 그 관심을 보일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 걸 읽어보니까 니켈 관련주가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 높은 것부터 T플렉스가 대장으로 움직였어요. 오늘 정말 이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가진 T플렉스가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 강했던 게 UST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승 상황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황금 ST. 그러니까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봉 만들거나 뭐 스테인리스 관련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니켈 관련주로 잡는 것 같아요.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니켈 합금을 또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으로 치지 않나 싶습니다. 대장 아닌 줄 알고 아침에 T플렉스를 던지고 대장인 줄 알고 현대 BNG 스틸 제를 잡았는데 얘가 하락해 버렸어요. 이건 정말 억울했습니다. 좀. 그 다음 세아특수강. 장 끝나고 제가 하는 걸 그대로 수정 안 하고 바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 보면 선물 지수가 원자재 가격이 지금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는 상태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원자재 종목들이 유망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내일 만약 장이 열린다면. 근데 문제는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만약 휴전이 돼버리거나 해버리게 되면 급호전돼 가지고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원위치로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가 버리고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장중에 매매한 거는
니켈 급등했으니까 니켈 관련주 이 종목 중에 단타 매매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아침에. 그다음 금 관련주인 엘컴텍 이제 금 가격이 폭등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단타로 매매하고 장 끝나고 나서 시간에 거래해서 원전 관련주하고 남북경협주인 신원 요거 매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계획이 좀 틀어진 게 몇 틀어져 버렸냐면 이게 뒤로 밀려버렸다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갭으로 뜨면 누르는 거 이거는 진짜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떴어요. 한 15% 정도 떴는데 이걸 하락시켜버렸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확 좀 밀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니켈이 급등했다는 것 때문에 단타하는 사람들이 확 몰려오니까요. 들어오는 그걸 확 밀어버리니까 물려가지고 이걸 뒤에 가서 손절하면서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티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대장 아닌 줄 알았어요. 얘가 대장이 아니고 UST가 대장이고 제가 추측하기에 UST가 대장이고 왜냐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얘가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 현대 BNG 스틸이 시간에 거래해서 뒤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이제 대장으로 보고 그 다음 티플렉스는 한 3등주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현재 BNG 스틸 얘를 단타로 잡고 여기쯤에서 잡았을 것 같아요. 여기쯤에서 100만원을 잡고 그 다음 티플렉스를 100만원을 날려버렸거든요. 여기서 익실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거꾸로. 근데 이렇게 해버렸는데 티플렉스는 위로 올라가 버렸고 이게 한 10% 정도 시작해갖고 20%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10% 올라가 버린 겁니다. 10% 올라가 버렸고 현대 BNG 스틸은 10% 빠져버린 겁니다. 10% 빠진 게 아니죠. 14% 있다가 지금 빠졌으니까 15%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벌 수 있는 수익을 상당 부분 날려버렸다. 왜냐면 어제 한 300만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으면 60만원 플러스가 돼야 되죠. 티플렉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올라갔을 건데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얘가 대장인 줄 알고 잡았다가 대장이 아니고 그냥 얘가 꼴찌주였어요. 빠져버렸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실제로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올라갔을 때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것도 또 6,410원 여기서 정리해버렸습니다. 종가에 어디 될지 몰라가지고 장 끝나기 전에 여기서 최종적으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서도 팔고 올라갈 때마다 계속 팔았습니다. 오늘 매도를 오늘 너무 매매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일단 티플렉스만 보여드릴게요. 티플렉스 가지고 있던 거를 6,420원에 제일 먼저 일단 매도를 하면서요. 올라가다가 420원이니까 올라가다 꺾였을 때 여기쯤에서 이제 일단 1차로 매도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 이 올라가면 무조건 이익 실현을 요즘은 자꾸 합니다. 시장이 불안정해갖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시장 상황만 좋으면 상한가 가고 다음에 또 상한가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장이 워낙 지금 불안하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일단 티플렉스 두 번째 매도했던 게 6,680원입니다. 6,680원이니까 여기쯤이네요. 여기서 100만원 팔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100만원 팔고 마지막 여기서 100만원 남은 거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 금 관련주 올라갈 줄 알고 지수가 빠지니까요. 이게 인버스로 작동할 줄 알고 얘 들어갔는데 엘컴텍을 1440원에 1450원이니까 엘컴텍 5분봉 엘컴텍 여기서 했죠. 1485원에 잡았습니다. 이거 참 이거 1485원이니까 여기쯤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올라갈 줄 알고.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쭉 빠져버려가지고 여기서 손실 좀 났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장중에 매매한 거는 영 엉터리였다. 그러니까 어제 보유했던 티플렉스가 이게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티플렉스가 올라가면서 보였던 걸 이익 실현하면서 대부분 다 정리하면서 수익이 좀 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원전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장 끝나고 원래 매수하려고 그러다가 얘가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보성 파워텍을 5,160원에 잡았어요. 아침에 5,160원이니까 160원이요.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여기쯤에 잡았어요. 처음에
장시 작하고 바로 잡은 거죠. 아닌데 잠깐만요. 장시 작하고 잡은 게 아니고 보성파워텍. 그러니까 이 원전 관련주가 장 끝나고 잡으려고 그러다가 오늘 올라가 버릴 것 같아 가지고 5160원에 잡았으니까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다시 들어올릴 때 여기서 잡았는데 운 좋게 잘 잡았는데 이걸 여기쯤에서 팔아버렸는데 팔고 나서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잡고 그냥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시장이 상황이 안 좋아지길래 지수가 빠지길래 그냥 정리해버리고 나중에 종가에 매수해야지 하고 팔아버렸는데 급등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아쉽게 돼버렸고요. 보성파워텍하고 일진파워하고 다 잡았습니다. 이거 제가 잡고 싶은 거 우진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우진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 그래서 이 보성파워텍이 대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끝나고 종가에 잡으려고 했던 게 뒤로 그 뭡니까 그 시세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빨리 팔아버리는 게 상당히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보유 종목을 다 팔았습니다. 팔은 이유는 원자재 관련주로 올랐는데 이게 지수가 계속 빠지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증시도 보시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가 심각하긴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러시아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U에 가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림 반도 쪽에 옛날에 자기들이 점령했던 러시아가 점령했던 거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 우측에 있는 그 두 나라 그 있죠. 반군들이 있던 지역 거기를 이제 독립국으로 지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독립국으로 별도로 인정을 해달라. 이것만 되면 휴전 협정을 하겠다 이렇게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서 지금 그냥 물러설 수는 또 없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어떤 그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빠져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빠져버리면 공격만 해놓고 돈만 쏟아붓고 성과가 없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쉽게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저항이 상당히 강한 입장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분 있죠 왜 이근대위 그분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용병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용병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막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토 쪽에서 무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공격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이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지금 계속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측이 어려우니까 일단 지금은 종목을 다 팔았습니다. 안 가지고 있으면 제일 낫죠. 그리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만약에 빠진다면 매수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이 안 빠지면 그냥 냅둬버리면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종목은 대충 그 원전 관련주 중에 이게 적을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 원전 관련주 중에 지금 제일 강한 게 보성파워텍으로 보입니다. 앞쪽에 지금 전고점까지 한번 뚫어놓고 빠졌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거 시간에 걸려서 하락하면 잡을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락할 때 잡아놓으면 웬만하면 손실이 별로 안 나죠. 장시 시작할 때 바로 팔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시간에 걸려서 올라간 다음에 포기해야 되고 그냥 느낌상 미국 선물지수만 하락하고 있다면 저게 상승해버리면 이제 올라가 버리겠지만 하락하고 있다면 약간 빠질 것 같아서 안 빠지면 할 수 없고요. 아까 먼저 현금 보유하면 되니까 일단 빠진다면 그 원전 관련주 쪽으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티플렉스는 다 팔아버렸는데 요것도 원전 관련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잡을 생각이고요. 티플렉스, 보성파워텍 원전 관련주 중에 차트 그림이 좀 강해 보이는 쪽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진파워 오늘 좀 강했고요. 이것도 앞에 고점 뚫으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요. 그 다음에 한신기계 개인적으로 한신기계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얘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다음에 에너토크 한 요정도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요정도 종목으로 지금 100만원씩 끊어서 매수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그 남북 경협주로 해가지고 신원 요거 한 100만원 정도 요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일 투표하고 나면은 이재명 윤석열 중에 누군가는 대통령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오늘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 지금 하락했습니다. 애니능률 원조 대장이죠.
16%나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이다 보니까 내일 선거에서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죠. 져버리면 꽝이니까 얼마나 빠져버릴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질 겁니다. 대선 테마주는 대선 져보면 꽝이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져버리면 월봉으로 보시면 6,000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 아니면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한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만약 져버렸다고 치면 박빙인데 만약 져버리면 하한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애니 능률하고 특성하고 지금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더 빠질 수 있는 위치 정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대거 미리 빠졌습니다. 선반영해 갖고 미리 이제 그러니까 대선에 오르기 전 상황 정도까지 미리 빠졌습니다. 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근데 이재명 관련주도 보시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얘는 오른 것도 없는데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그 대선 테마로 들어가기 전 가격보다는 올랐다는 얘기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 정도 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이재명 후보도 떨어지면 하한가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확률이 높다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보유하면 되는데 지금 박빙이라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오늘 그 제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구 찍을란지 물어보고 어떻게 예상하는지 물어보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이야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각종 뉴스들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들어봐도 물어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빙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 찍겠다는 있는데 누가 이길지 예상은 대부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빙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다 그 배팅 했다가 만약 져버리면 폭망하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 대선 테마주, 이재명 관련주하고 윤석열 관련주는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다 털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죠.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주력했던 이 대장주들이 다 밀렸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선되면 올라갈 것이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테마 끝나기 때문에 대선이 재료 노출해갖고 이제 같이 내려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보면 내일 투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됐을 때 올라간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미리 다 빠져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전 관련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 대선 그 공약으로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원전은 재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구도가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국제유가 급등하니까 이게 그 원전 없이는 전력 생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풍력하고 태양광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원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전 관련주는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테마가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쪽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특히나 또 뭐 이런 석유 국제유가 관련해서 뭐 석유 관련주라든가 원자재 관련주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 내일 쉬는 동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무슨 휴전 협정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또 폭락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보다는 원전은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쪽으로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신원이라는 종목은 남북 경협주인데요. 얘를 잡는 이유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나면 북한에 뭐 제한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길 때를 대비해서 지면 바로 손절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신원이라는 종목이 실적이 지금 워낙 좋게 나오길래요. 이건 뭐 이 정도면 실적으로라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100만원 이렇게 잡을 생각입니다. 잡은 게 아니고 현재 없는데 제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예상하고 있는 게 티플렉스하고 4시 지났죠. 시간에 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에 걸려서 내려오면 잡겠다 이런 얘기죠. 티플렉스, 그 다음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은 대장이라서 안 내려오네요. 시간 걸려서. 그 다음에 일진파워, 원자력 관련주들이. 근데 제가 느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전 관련주는 누가 이기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쪽이 못 들어가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더라도 다른 종목 손절하고 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했는 것 중에 대충 요런 종목 티플렉스, 보성파워텍, 일진파워, 한신기계 요 정도까지.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죠. 에너토크까지 5개 하고, 에너토크 이게 생각보다 잘 안 가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신원 요렇게까지 그 매수를 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시간에 거래해서 안 내려오면 그 웬만하면 그냥 현금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날 장 시작하고 그때 따라붙어도 따라붙으면 갭으로 떠버리면 따라가기 힘든데, 일단은 현재 상황이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금 가격이 202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장중에 좀 급등하지, 장중에는 내려오고 있다가 장 끝나고 나니까 올라가고 있네요. 원자재 관련주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상당히 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내일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쪽은 뭐 어떤 쪽이든 들어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실적 좋은 종목들도 제가 모아봤는데 힘이 없습니다. 대체로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목 가지고 넘어간다는 게 지금 상당히 힘들죠.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목 보유하고 넘어간다는 건 상당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시간에 거래에서 원전 관련주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안 잡아도 되니까 답답한 거 없죠.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일단은 3월달 수익은 현재 53만원이고요. 이제는 좀 정신 차려 가지고 악착같이 돈 버는 쪽으로 집착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 쓰신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소심파 투자자가 나옵니다. 돈, 생각, 인내, 행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매매하는 건데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고 그 다음 그 생각이 틀리지 않으면 그대로 인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수익을 챙기는 뭐 이런 쪽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맞춰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마쳤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 목요일 방송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